네, 그래서 이재명이 좌파 안에서 진영 안에서 레임덕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의 정차 토픽 마지막 이재명 레임덕. 벌써 다음 대통령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저도 이 정치부 기자 생활 오래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선도 취재를 하고, 어떤 여권 내부 역학구도 이런 것도 많이 취재를 했는데, 이제 한 정권이 들어서면은, 물론, 그 다음에는 누가 할 것이냐, 차기는 누구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눈치를 봅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막 정권 잡고 출범을 했는데, 무슨 뭐, 여기저기서 다음은 나야, 다음은 너야, 막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기분 나쁘죠. 자기가 이제 막 출범을 했는데, 특히 여권 안에서, 집권 세력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나오자마자 바로 견제를 당해서 정치적으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초기에 그렇게 막 나오면은. 정권이 뭐 힘이 팔팔할 텐데, 그렇게 나오면은 살아남지를 못하죠. 그런데 지금은 희한하게 이재명 집권을 하자마자 정청래, 김민석, 이번에 다음엔 나야, 너야, 당신이 할 거야. 그런 말이 막 나옵니다.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100일도 되기 전에 이제 100일 막 지났죠. 그거는 그만큼 이재명 정권이 허술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 심지어 조국을 이재명이 사면 복권을 시켜서 조국이 지금 자기 주자다 하면서 막 다니고 있는데, 그 조국을 사면 복권 시키라고 뒤에서 압력을 넣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좌파 진영의 원로들, 실세들, 그러니까 대주주들, 그때 백낙천 교수, 함세웅 신부, 또 문재인까지.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재명 정권이 초장기에 끝날 수도 있다.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조국이 제일 낫다.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조국을 사면을 시키라고, 사면 복권을 시키라고 닥달을 했다. 이런 말도 지금 정가에 나들고 있죠. 그거는 그만큼 이재명이 지금 허술하기 때문에,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이 나와서 뭐 지금 당장 자기 조국당에 성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출범했는데 바로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죠. 바로 자기 대권으로 가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 정청래는 당 대표가 될 때 이재명하고 각을 세웠죠. 김어준의 지원을 받아서 이재명이 미는 박찬대를 꺾었죠.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이재명이 아닌 김어준에게 당무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좌파 진영 안에서 무슨 뭐 명청 교책이냐, 과거의 명나라 청나라 중국처럼 이재명하고 정청래 교책이냐, 명청 갈등, 명청 전쟁, 뭐 이런 표현까지 집권하자마자 막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허술하다. 이재명 정권이 허술하다. 그래서 사실상 좌파 진영 안에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까지 간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그 전에는 상당히 다음 차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초반에는, 이 정권 초반에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현재 정권을 막 흔드는 게 되고, 현재 정권이 기분 나쁘면은 언론에서 만약에 그런 기사 쓰고 하면은 그 언론은 찍히죠. 찍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탄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알아서 안 쓰죠. 그러니까 뭐 허니문 기간 이렇게 해서 안 쓰는데, 제가 한번 전해드렸죠. 그 천지일보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누구 막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 한 2주도 넘은 것 같은데, 취임 한 석 달 만에 그런 게 막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전체 3명, 그 중에서 특히 장동혁이 1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조국, 뭐 정청래 이런 순으로 나왔다. 그리고 장동혁은 그 안에서 여권, 그러니까 보수 진영 안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 조사가 그렇게 일찍 나온 자체가 이 정권이 제약한 겁니다.
딱 정권이 지금 딱 받치고 장악을 하고 있으면은 그런 그 여론조사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죠. 그 상황에서 오늘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갤럽에서 발표를 했는데 바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조사 결과를 오늘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이제 100일이 지난 시점에. 여기 보면은 뭐 좀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게. 그런데 일단 순위를 말씀드리면은 조국이 1등 나왔다. 근데 8%. 지지율 8%. 장동혁 2등 7%. 정청래 3등 4%. 이준석도 4%. 김민석 3%. 한동훈 3%. 김문수 3%. 오세훈 1%.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의견 유보. 지금 나 자기 대통령 누군지 몰라. 나 말 안 할래. 하는 게 5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 나오는 게 별 의미가 없죠. 별 의미가 없는데 제가 이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벌써 차기 이야기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장동혁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전체 7%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1%로 압도적인 1위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전 장관이 8%, 한동훈 7%, 오세훈 4%, 이준석 4%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내용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 차기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특히 좌파 진영 안에서 무슨 명청 교책이 나오고, 조국은 사실상 지금 대권을 향해서 벌써 뛰기 시작을 했고, 그 조국이 8%로 이제 어쨌든 1위가 나왔다. 뭐 별 의미가 없지만은 8%라는 것이. 근데 이것은 이재명의 좌파 진영 안의 레임덕을 이제 재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 모처럼 입을 열어서 지금 이제 이런 조사도 나왔는데, 김문수 전 장관도 3% 지지율을 받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이 장기표 전 대표 1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야운동가 장기표 전 대표 서거 1주기를 맞아서 추도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아무도 몸을 던지지 않는다. 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아무도 몸을 던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감옥에서 젊은 날을 다 보냈었던 당신, 장기표 전 대표, 그리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당신이 그랬다. 부정한 권력가는 죽어도 손잡지 못하던 형님이 그랬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좀 투쟁을 해야 된다는, 이것이 또 일부 언론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너무 강하게 나가지 못하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이런 견제구를 던질 것 아닌가, 이런 또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1월에는 본격적인 이 장애 집회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지금 또 들리는 이야기가 한동훈께서는 그 장애 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 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좀 정리될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이번에 본격적으로 장애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좀 솎아내는 작업도 저는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걸림돌이 되는 쪽은 좀 솎아내는 게 낫다. 지금 당장은 정치적으로 좀 덩치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앞날을 내다보면은 솎아낼 부분은 솎아내고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 집회를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됐죠. 이재명에 대한 뭐 탄핵 이야기도 공식적으로 본인도 뭐 탄핵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탄핵, 그리고 재판 속행, 이 두 가지 화두를 계속 던지면서 전국 순회 집회를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오늘 또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